자,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55분이고요. 또 여지없이 밤새도록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인지는 조금 후에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문자 메시지가 하늘청가한테 왔습니다. 형님, 안유와 교수 8분 50초에 코인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님 만나기 전에 안유와 교수님 코인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 관심을 갖고 계속 듣다가 형님의 진정성 있는 유튜브를 듣고 저 또한 형님의 팬이 됐습니다. 형님하고 안유와 교수 진정성이 통하면 연락이 꼭 올 겁니다. 형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늘청가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요. 이 동영상을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 안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이 동영상 안에 걱정되는 안유아 교수하고 저하고 연결이 힘들겠다라는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CF예요. 그때 당시에 CF 찍었던 내용입니다. 싫은 사람이 있나요? 나 혼자 잘 살자는 생각이면 시작도 못했습니다. 수익의 5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제정신 아니라는 소리 한두 번 듣나요? 그런데 돕고 살면서 행복해졌거든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 관성 전원주택. 사는 의미가 뭘까요? 이 내용하고요.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다가 보면 요거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펜션을 지어가지고 SBS 전국 CF로 그때 당시에 나갔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영상물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너무 많이 반대를 해서 당신이 얼마나 요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요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주택 사업 할 때 이야기고 이것은 제가 무료급식 할 때 이때부터 이제 제가 뭐 날마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하잖아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무료급식 할 때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그때 무료급식 하면서 많이 도와줬던 회원들입니다. 무료 봉사 급식하는데 와가지고 이제 무료 급식을 했었던 그때 회원들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안유아 교수가 중국 분이잖아요. 중국 분.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KSTV 제 이름을 따가지고 관성방송국을 하면서 동북공정을 촬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동북공정.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방송국 할 때의 신문 기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저희 관성방송국이 신문 기사에 TV조선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동북공정 촬영할 때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재고요. 제가 MBC 기자 MBC하고 또 연관이 되네요. MBC하고 MBC 하면은 보수가 아니라
민주당 계통이거든요. 민주당. 근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면은 왜 동북공정을 취재를 했을까요? 약간 좀 민주당은 중국하고 우호적인 관계고요. 보수는 일본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 색깔이. 근데 지금 와가지고 보면 제가 이때 당시에 이게 MBC 기자인지 아닌지 오늘 보니까 이렇네요. 근데 동북공정을 촬영했다? 이거는 국가적인 큰 문제라서 뭐 얼마든지 뭐 좌파 쪽, 보수 쪽, 좌파 보수로 이렇게 굳이 따지면 이 좌파 쪽에서 가서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었더라? 노무현 대통령이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MBC다.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 좀 우파 성향이 있어서 민주당 좌파 쪽이었었지만 결국은 이제 파병도 하고 IMF도 추진하고 그랬었죠. 그때 당시에. 아무튼 뭐 그거는 둘째 치고요. 이때의 방송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동북공정인데 동북공정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국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안유아 교수가 이걸 보면은 혹여나 좀 반감을 갖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안유아 교수가 글로벌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좀 다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사훈 그분도 지금 제7광고 마인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동북공정 이거 녹음이 아마 됐을 거예요.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음향 리포트 오늘 중국이 내년 초 지린성 창촌시에서 열리는 제6회 동계 아시안게임의 성화체화 행사를 어제 백두산 천지에서 가졌습니다. 우리 역사를 마음대로 왜곡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는 역사 왜곡에 항의하는 정영일 씨의 1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처음에는 2명이 나와서 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12시부터 우리나라 국가를 지방 영토로 만들고 결국은 고구려 우리 상고사 모든 역사를 다 이제 중국의 역사를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역사를 그냥 앉아서 이렇게 뺏길 수만 없다.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면 자기 양심이 시킨다면은 혼자라도 일단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빚어질지 모르는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전경들까지 출동했지만 별일은 없었습니다. 폈어. 폈어요. 지금 5부작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갔다 왔고, 백두산도 다 촬영했고, 하면서. 또 한 사람의 시민운동가가 1인 시위 현장에 나타납니다. 개인 사업을 한다는 차관성 씨. 사비를 들여 동북공정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그 말뚝이 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뭐 워낙 유튜브가 많이 보급이 돼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뭐 많이 알려지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개인 방송국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인 방송국을 그때 당시에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북공정에 대한 촬영을 해서 세상에 많이 알렸던 그런 영상물인데, 예,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역사는 그 혼이라고 했습니다. 통탄스럽고 울분이 솟아나는 일. 국민들도 좀 하지만 배려있는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북공정이요? 동북공정. 무슨 말일까? 방향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동북에 모르겠어요. 시사에 진작에 안 가는데요. 꽉 막혀가지고 공부 학생이라서. 대충은 들어봤는데요.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랑 관련되지 않아가지고 상관을 많이 안 할 것 같습니다. 바쁜 사람들이 총총히 지나치는 중국 대사관 앞. 점심을 먹고 난 전경은 버스에 기대어 졸고 있고, 고구려의 역사는 우리 것. 피켓에 쓰인 구호만이 홀로 번뜩이고 있습니다. 음향 리포트 오늘 프로듀서 이순곤, 리포터 고경봉, 아나운서 이주연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인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새삼스럽게 다시 녹음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그저께죠. 그저께는 강한 상승을 주었고, 그리고 제가 시황 분석글을 썼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에 비트코인이 방향을 크게 잡을 것이다. 역시 제 시황 분석대로 움직이네요. 그저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오히려 현재 시간까지 더 금액이 빠졌습니다. 오늘 그 시황을 어제 저녁 때 보고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잤어요. 자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꿈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벌써 굉장히 수십 년 전에, 뭐 한 30년 전? 30년 정도는 됐었던 꿈입니다. 제 꿈에 자주 봤던 곳이에요. 저는 그곳을 한 번도 현실 세계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땅이 굉장히 좋아요. 땅이 굉장히 좋고 위치도 굉장히 좋고 그게 천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좋은 집을 지을 때, 제가 건축 사업을 할 때, 거기가 처음에 건축 사업을 할 때죠. 그러니까 제가 포장마차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30대가 되면 건축회사를 하겠다, 건축 사업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리고 건축회사를, IMF가 터지고 건축회사를 차릴 때 그때 봤던 땅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우연찮게 어느 날 그 산을 보고, 야, 저 하늘이 내린 땅이다. 저 땅이. 저곳에 맨 위 꼭대기에다가 내가 살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밑에를 탁 내려다보니 기가 막힌 명당입니다. 그 땅이 30년 전에 봤던 그 땅이 30년 동안 또 주변이 또 많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개발이 많이 됐어요. 오늘 꿈속에서 봤던 그 땅입니다. 맨 위에 꼭대기를 제가 올라가는데
과일나무인데 포도나무입니다. 과일나무인데 포도예요. 그 포도나무 굵기가, 그 뿌리의 굵기가 제 팔뚝만한데요. 제 팔뚝만한데. 내가 그 땅에 어느 부동산을 제가 소개를 받아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도중에 그 땅 지주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이 그 부동산을 이제 부모님이 물려받은 땅인데 그거를 나한테, 제가 그 땅을 보고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서 그 땅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봤는데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쫙 보니까 포도나무 농장이 그 땅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굵은지, 포도나무가 그 뿌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뿌리가 제 팔뚝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매입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아들하고 한 얘기인데, 건축을 해라. 이 부동산을 팔면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건축을 하고 싶다고 했는지, 건축을 하고 싶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건축의 전문가인데, 당신이 나한테 이 땅을 적정 금액에 인계를 해주면 내가 건축회사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마. 그런 이야기를 꿈속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전원주택 사업을 했잖아요. 전원주택이 쫙 지어져 있는 겁니다. 지어져 있는데 분양이 안 돼서 집들이 막, 집은 다 지어졌는데 한 수년 이상 방치를 해놔서 지붕도 뜯겨나가고 아무튼 집이 폐허가 되다시피 했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봤고, 그러면서 이제 맨 위에 꼭대기에 가서 아래를 딱 쳐다보니 제가 수십 년 전에 봐왔던, 꿈속에서만 봤던 그 땅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 밑에 도시는 많이 30년 전보다 어마어마하게 도시는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땅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 가치가. 그런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땅의 주인이 중국 사람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때에 화면이 바뀌면서 다 망해가는 중국 회사를 인수하게 될 거다. 어마어마하게 큰 중국의 현존에 있는 아주 유명한 부동산 회사, 그러니까 건축회사를 했던 그 회사를 제가 인수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늘에서 들었고 그 회사를 돈 주고 샀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상장 페이지가 됐잖아요. 이게 중국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중국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그 돈 아까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꿈속에서 얘기가. 이 중국 부동산, 이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쳐라. 그 가치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라라는 이야기예요. 꿈속의 얘기는. 그래서 제가 아니 다 망해가는 중국 회사를 인수해서 뭐에다가 쓰겠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 회사를 돈 주고 사라는 거죠. 그래서 다 망해가는 부동산 회사를 사봐야 뭐에다가 써먹겠다고 앉아가지고 그 회사를 인수하라고 하냐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하니, 하늘에서 하는 얘기는 그 어마어마한,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하는 그 회사가 아무리 망했다라고 해도, 그 빈 껍데기를 산다라고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얼마나 많은 중요한 정보 소스가, 그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그 데이터 소스가 그 가치밖에 못하겠냐라는 그런 뜻으로 하늘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대충 이해가시죠? 제가 여기에서 날린 돈이 헛된 돈이 아니고 중국의 어마어마하게 큰 부동산 건축 회사를 하고 있던 그 회사에 다 쓰러져 가는, 돈 주고 살 필요도 없는 그 재무 가치를, 그리고 그 정보 능력을,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를 했을 때 그 소스가 다 들어가 있다. 그 가치가. 그러니 아까워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제가 꿈에서 들었습니다. 훗날 제가 중국하고 연관이 되어질 것 같네요. 동북공정을 촬영했던 제가 중국 사람하고 인연이 돼서, 물론 안유아 교수하고 뭐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중국 기업을 인수를 하고 중국 기업의 내부 데이터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소스를 돈 주고 샀다라고 생각을 해라. 훗날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스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훗날 제가 이 인연으로 인해서 이 상장기업이, 이 상장거래소가 중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라. 꿈속에서 내용은 그겁니다. 제가 중국하고 훗날 제 인연의 고리가 중국하고 저 중국 그다지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때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는데, 제가 30대 후반 때 개인 교사를 뒀었다 그랬잖아요. 개인 교사를 두 사람을 뒀습니다. 한 사람은 염해진, 제가 이렇게 가끔마다 치매 증세가 있어도 꼭 필요할 때는 수십 년 동안 이야기 안 했던 사람의 이름까지 기억을 합니다. 염해진 선생인데, 염해진 선생이 제 영어 개인 교사였었거든요. 그때의 영어를 제가 배우기 시작을 했고, 개인 교습으로. 근데 하나도 영어를 그렇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고 영어 교육을 배웠는데도 영어는 안 되더라고요. 영어는 안 되는데 중국어는 그렇게 조금만 배워도 중국어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입에 착착 달라붙어. 입에 그렇게 착착 달라붙어요.
참 희한하다. 어떻게 중국어는 배우면서 이렇게 기억이 잘 나는데,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것도 재미도 있고, 학습 능력도 굉장히 빠르고, 일본어 배울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일본어 제가 배울 때, 일본어가 그렇게 입에 착착 달라붙더라고. 근데 영어는 아무리 해도 기억이 안 나. 일본어는 혼자 독학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배웠고, 중국어 배울 때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오늘 꿈속 이야기는 앞으로 훗날 저한테 중국하고 인연의 고리가 맺어지는 일이 훗날 벌어질 것 같고, 수많은 정보와 소스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 가상 암호화폐 쪽의 소스인지, 아니면 안유아 교수하고 인연의 고리가 만들어져서 소스를 받게 될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꿈속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이고요. 분명히 제 앞날에 중국하고 관련된 많은 정보와 소스로 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2024년도 4월 10일 6시 22분입니다.